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 피의자죠.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 그리고 조국이 출국 논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악재다라는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대전 유성구 의뢰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권의 정무적 고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짚으면서 대사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이상민 의원보다도 더 이제 걱정하는 후보들이 많은데 정치적 사안에 이제 상당히 좀 수도권 표심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이종섭 대사에 대한 어떤 철회의 의지를 지금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임명 철회 조치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설명이나 조치란 말은 설명은 여태 계속했는데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남은 건 조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러 검토를 통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비대위원장이 직접 조치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의사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서울 서대문 갑에 출마한 이용호 의원도 이종섭 대사 문제가 악재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호재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도 왜 총선 이후에 출국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 관련해서 임명 철회를 대통령실에 요구해야 된다라는 요청들이 있다고 했더니 이게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요? 라고 이제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외교적 문제도 있는데 임명 철회 같은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조하고 사실상 이제 발걸음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 혹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가 탈만한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그 격전지에 있는 의원들은 의원들일수록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불을 더 당길 수 있는 이종섭 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심상치 않던 어떤 분위기에다가 불을 더 당기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보수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걱정이 보수층 전반에 이제 넓게 퍼져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로도 했던 이 호주 ABC 방송 보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호주가 안보와 방산 협력을 중요시했다면 이런 상황은 오히려 사전에 피했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용산이 이종섭 대사의 거취를 숙고하는 게 맞다라고 기사에서 썼고 강하게 썼습니다. 네, 사설에서도 이거는 무리한 임명이다. 곳곳에서 무리수가 읽힌다라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면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국민일보는 아예 이제 오늘 일면 머리 기사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겹 악재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 악재를 꼽았는데 이종섭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부 심판론 협공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도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이 보수 언론들의 어떤 제목을 보면요, 국민일보 제목이 가장 좀 아프겠어요.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지는 거라서 보니까 이종섭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조국 혁신당의 정부 심판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어제 오늘 그 보수 매체들의 아침 그 신문 보도를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일단은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예. 그만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이제 지금 비대위가 해왔었던 1월, 2월의 조치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종섭 대사건을 통해서 이 소위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고 있다.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답변이라는 거는 대통령실의 기조와 큰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위기감들이 쉽게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새 한동훈 위원장 역할의 어떤 한계론이 자꾸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한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어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큰 이슈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자기 목소리를 별로 내지를 못하는 느낌. 네. 이것 때문에 어떤 역할의 한계론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김건희 여사 어떤 명품백 사건 때 네. 뭐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세게 나갔다가 대통령한테 90도로 절하고 또 뭐 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태우 후보를 뭐 공천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다. 이래놓고 보니까 아무 일 없이 그대로 후보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또 요번 같은 경우는 이건 여론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맥을 같이 하고 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약간 역할의 한계론이 대두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제 예. 정권 심판론을 국민의힘이 넘어서려면 용산 대통령실하고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각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제 뭐 언론 매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정치라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마치 각을 세우거나 혹은 용산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한 2달 지나니까 그 이미지 정치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예.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YTN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건과 관련해서 예.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이제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YTN이 인용을 했는데 일단 대사 임명을 처리할 일은 절대 없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조고요.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두고 도피자라든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건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이제 강력한 반박을 했다는 예.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총선이 임박해서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이다. 이 성격 규정을 지금 이제 일반 여론하고는 좀 다르게 좀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민주당이나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들하고 결탁을 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YTN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수처하고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여기서 이제 MBC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런 추정을 하십니까? 단독 보도가 이제 MBC 위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새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덫을 놨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를 MBC로 추정하신다고요?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이지만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발 단독 보도들이 이제 주로 MBC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요 내용 그 YTN 보도 내용에서 근데 주목을 그 지적하고 싶고 옳은 말을 하면 친야 성향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뭐 공수처에서 이러이러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MBC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정상적인 어떤 옳은 방향의 어떤 취재라고 옳은 방향의 논평을 하면 친야 성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네요 이 말이. 그럼요.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권력 견제가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친야라고 규정을 하면. 네. 예. 그렇지. 뭐가 MBC라고 말씀은 안 했으니까요. 뭐 저의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지난해 12월에 이미 이종섭 대사를 내정을 하고 주재국 동의, 그러니까 호주 측의 동의를 받는 아그레만 같은 임명 절차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시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8월에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수사 외압 논란이 터졌고요. 예. 그리고 9월에는 이미 공수처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예. 국회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9월이 되면은 이종섭 전 장관이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그만두고 난 직후부터 사실상 어느 나라의 대사로 보낼지를 논의를 해서 12월이 되면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이 됐다는 거라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두고 난 직후부터 해외로 보내려는 준비를 이미 시작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애초부터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이미 해외로의 이종섭 장관의 이제 이동을 준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됐던 네. 부분이 이종섭 대사가 고발된 이후에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소환 요청을 안 했던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1, 2월에 이미 하고 네. 연장까지 했다. 소환도 없이 출국 금지를 하는 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인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뉴욕에서 테크 기업들, 대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초청할 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 행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금지가 됐기 때문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정농단의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시 말해서 불구하고 주요 피의자가 아닌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사 예. 대상이긴 했지만 소환은 받지 않은,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네. 주요 수사 대상이었지만 아직 소환은 받지 않은 네. 상태였는데 그때 특검팀에서 검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었던 검사들이 누구냐?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검사, 이복현 검사 같은 파견 검사들이었습니다. 예. 같은 검사들이 왜 정권이 바뀐 뒤에는 다른 판단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언론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집착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자꾸 어떤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각계각분야, 특히 선거를 걱정하는 여당의 주요 의원들이 이거는 좀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뭐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종섭 전 장관은 이 사안에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이 얼만큼 개입돼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더 주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우택 네. 국힘 국민의힘 공천 취소됐죠, 이분? 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라는 예. 건데, 지난 9일까지만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의 제기된 거를 이제 기각을 했었는데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택 의원을 대신해 가지고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지냈던 서승우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서승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충북 청주 청원 지역구를 놓고 김수민 후보하고 경쟁을 했다가 경선에서 이제 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못 남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주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정우택 후보는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 좀 의심스러운, 의심이 되는. 예, 그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공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예. 소위 이제 카페 업자 예. 측의 이제 추가 증거들, 예를 들면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뉴스타파 같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혹시 더 많은 구체적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리 접었군요, 정우택 카드는. 그렇습니다. 빨리 좀 정리를 그런데 했습니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은 여전히 있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소위 설화 문제들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던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5년 전에 있었던 한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을 해가지고 국익의 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뭐 당시에 이제 외교 활동 관련된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걸 기이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이런 기이한 행동을 그만하는 건가라는 표현을 해서 이 표현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이때 집회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뇌물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지만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서구 갑에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일본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역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인데 2017년에 광복절과 국치일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고 네.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대부분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소위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예. 이제 맥이 맞닿아 있는 표현들이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요. 당장 이제 광복회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망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자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고통을 생선으로 비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생선을 탐하는 고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뉴라이트의 7인 식민사관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주장을 넘어서 일본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글은 일본 극우 세력의 망언에 가까워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궁금한 건 어느 사회나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견해, 특히 뉴라이트 혹은 친일파적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어떻게 공천을 받고 또 이 공천이 유독 여당에서 많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여당 측에서 직접 사전 검증을 통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근원적인 질문이 듭니다. 왜 유독 여당에서 이런 어떤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친일파적 시각과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공천을 되는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최근에 불거지기 시작하는 그 어떤 비판의 주요 내용들이 초반에는 소위 이제 조용한 공천이라는 어떤 평가들이 많았는데 후반 들어서 보니까 그 조용한 공천이라는 게 공천의 거름망이 성기였기 때문에 예.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도태우 후보라든지 뭐 이번에 조수현 후보라든지 둘 다 공개된 SNS라든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공적으로 발화했었던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검증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왜 안 걸러지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죠. 견해들을 딱 보면 옛날에 어떤 식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식민 우리가 통치는 했지만 네. 침략은 했지만 우리 덕분에 니들 발전하지 않았냐, 이 논리랑 아주 유사한 걸 넘어 똑같은 논리예요, 보면 소위 대부분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맥이 닿아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어떤 시각이란 것이 다 노출이 돼 있는 걸 텐데 왜 공천이 되고 왜 공천이 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도 또 버티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리는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인지 혹은 그렇습니다.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추가로 지금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 같은 경우 뭐 이 경우에도 지금 이제 SNS를 통한 논란이 거의 뭐 연일 새로운 내용들이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2013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한 학기에 20만 원은 기본이죠. 너무 비싼 대학 교재비, 학생 등골 브레이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교재비가 너무 비싸서 이게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전공 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한 학기에 20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대학을 다니지 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만든 시스템도 문제지만 길들여져 버린 20대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네. 표현을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젊은 정치인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 세대의 고충에 대해서는 자, 공감이 지금 좀 시간은 부족한 다 거 아니냐. 됐는데요. 네, 이런 비판이 잠시 나옵니다. 광고 듣고 하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예,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장해찬 후보 논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설화 이슈는 지금 민주당도 예. 비슷하게 이제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과거 발언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추가되는 이제 보도들을 보니까 2015년에 조계종을 두고 이제 북한 김정은 집단에 이제 비유한 발언들이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는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댓글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댓글 참여자들 중에
벌레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해서 뭐 진행자가 이제 계속 이제 만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벌레라는 말 자체는 이제 막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조국 사태 관련해서 당의 반대 의견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뭐 한번 만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전국 40개 교도소의 통일된 조폭이 다 내 구역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개혁신당에서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2015년 조계종 발언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 집단과 똑같은 집단이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따리를 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불교계에서 논란이 되니까 조계사 인근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항의하던 뭐 조계사 종무원들하고 이제 충돌과 욕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벌금 70만 원의 이제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 후보가 이제 어제 그 목발 발언 관련해 가지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에 당사자들한테 이제 직접 그리고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한 바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의 이제 당사자들이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제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이제 파장이 커진 건데요. 뭐 이제 사정을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종명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종명 의원한테는 이제 통화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건데 정작 목함지뢰 폭발 사건의 이제 당사자들 김정원 상사라든지 혹은 하지연 예비역 중사 이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복무 중인 김정원 상사 같은 경우는 정 전 의원이 언급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받은 적도 없다. 이거는 이제 장병들 모두 부상당한 장병들 모두를 칭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재현 예비역 중사 같은 경우도 사과받은 적도 없고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찾아와도 만날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안이 뭐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윤리 감찰을 지시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다. 정치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가 직접 이제 특정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정도 강도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쨌든 당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그런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도 계속 민주당 쪽 당직자들을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참여하고 있는 뭐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같은 곳에서도 이제 거취 문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어떤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BBS FM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거취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었고 뭐 만약에 공천 취소가 된다면 시간은 다 됐습니다. 제3자가 이제 공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신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